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모니카 롱이 4월 19일 날 보스턴, 여러분들 이건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트위터를 올려놨습니다. 4월 7일 날 저희가 아마 방송을 했을 겁니다. 근데 모니카 롱이 왜 이때 올렸냐면은 블록체인 윅 파리에서 이제 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인터뷰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몇 가지를 끄집어냈어요. 결국에는 돈이죠. 2033년까지 토크나 시장이 놀라울 성장세를 보이면서 0.6조 원 달러에서 18.9조 원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이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강력한 커스터디, 수탁, 그러니까 보관,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계속 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하고 새로운 고객층이 접근하고 가장 진보된 사용자들에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소회를 이렇게 밝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프라 구축이죠. 인프라라고 하면 지금 미국 법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결국에는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이 생태계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만도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바이낸스, 여러분들 아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바이낸스 기조가 많이 변했고요. 또 바이낸스 CEO가 최근에 약간 충격적이다 보다는 드디어 뭔가를 좀 시작하나 그런 사인을 좀 보내왔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어떤 변화가 글로벌적으로 있는지 한번 저하고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실망이 된 건 그거죠. 2불에서 지금 추락했다가 다시 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지난 방송에서 갑자기 저도 방송하다가 이제 속보로 떴죠. 이제 60일 유예해주고 SEC 끝난 건가 했는데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끝난 거 공식 발표가 아니라 그냥 약간 워딩 장난인가 급해가지고 그냥 올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나 가격이 좀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려앉는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많이 아쉽죠. 저도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지금 2불 좀 저항 마지노선이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요거 잘 지키면서 또 견인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있었으면 합니다. XRP 커뮤니티에선 사실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확실하게 봐야 되는 거는 사실 이놈의 입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ECB is expect to cut interest rate 하면서 7 times 하면서 too late 하면서 too late and wrong 하면서 굉장히 막 싸움이 지금 장난이 아니죠. 지금 잘리게 생겼어요, 파월도. 근데 정말 이런 게 가능한가? 이게 맞나? 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결국엔 관세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하는데 미국 관세 결국은 누가 냅니까? 왜 이런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XRP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크립토 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트럼프를 이제 지지하는 건 맞고, 저도 트럼프의 법안이 상당히 그래도 진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관세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유튜브도 보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클로즈리 모니터링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미국만 잘 사는 거가 아닐까라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좀 위험한 예측이지만 슈퍼 인플레이션도 예측을 했고요. 가격은 올라가고 임금은 내려가고 경기는 둔화되는 정말 좀 안 좋은 사이클이 오기 전에 내 자산, 내 돈 지키면서 꾸준히 어려울 때를 좀 대비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7번째 금리 인하 단행할 예정이고, 반면 항상 너무 늦고 틀린 연준의 제롬이 항상 늦는 자라고 불리는 언제 또다시 전형적으로 완전한 혼란스러운 보고서를 발표했고, 현재 유가는 하락했고 식료품은 심지어 달걀까지 가격도 하락했고 미국은 관세 덕분에 부유해지고 있다. 파월이 ECB처럼 오래전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반드시 인하해야 된다. 파월의 해임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터미네이션까지 했죠. 그런데 본인이 인사권자긴 합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트위터에서 방금 1분 전에 이건 캡처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일본 장관급 회의에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돈 뜯어내는 약간 엄석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들 일그러진 영웅에서 나온 엄석대 같은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이제 크립토 생태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판도에서 정확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나올 때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이제 Termination cannot come fast enough 하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예전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수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더 잘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좀 나오면요, 바이낸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낸스는 원래 중국에 있었지만 중국이 크립토를 이제 금지하면서 분산이 됐어요. 회사가 따로 HQ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HQ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CEO가.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이게 앞으로의 크립토의 약간 지형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이제 세계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자문, 어드바이징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정부 기조 이제 수혜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왜 미국의 이제 수혜가 되는지 또 왜 그렇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낸스의 행보를 보면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현재 여러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과 국가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이거는 트럼프 정책이죠, 에 대한 자문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CEO 리처드 탱이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체제 하에 디지털 자산 규제 및 국가 비축 제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타국의 유사 정책에 수립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가 비전문가 포함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보는 게 같아요. 미국이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으로도 올 거고 한국이 또 시작하면은 여러 나라들도 테크놀로지 레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크립토에 관련돼서 굉장히 생각보다 높게 평가되는 10위권 안에 든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국가 비축제도. 저는 이것도 한국에 도입을 하는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켜보고는 있어요. 구체적인 협력 국가를 밝히진 않았지만 파키스탄과 키르기스탄,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파키스탄은 중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약간 인도, 파키스탄, 자국 규제 수립 과정에서 바이낸스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 구체적인 협력 국가가 밝히진 않았지만 어딘가는 계속 협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과거 문제가 있긴 했어요. 불과 18개월 전 2023년에는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 및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서 43억 달러 벌금 납부하고 유죄를 인정한 바 있고요. 공동 창업자 창펑 자오 CEO가 물러나고 4개월간 수감되었으며 리처드 탱이 후임으로 CEO에 취임을 했죠. 근데 SEC에서 이제 바이낸스 관련돼서 이제 거의 결론이 나면서 지금 일단락이 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위상과 규제 당국의 평가를 좀 보면요, Depends on investigation이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는 거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6,000명 인플로이가 worked compliance, 그러니까 규제 관련해서 컴플라이언스 관련돼서 일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전격적인 쇄신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계속 이어가면은 현재 바이낸스의 6천여 명 중 25%가 6천여 명 중 25%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는데요. 25%가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규제 기관이 과거보다 훨씬 긍정적인 평가할 정도로 조직 체계가 개선됐습니다. 즉 개선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위치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난하겠죠. CEO가 과거와 달리 현재는 규제 당국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트럼프 정책 변화와 바이낸스에 대한 영향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구축을 명령했죠. 행정명령 떨어졌습니다. 다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정부 직접 매입보다는 압류 자산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현재 미국의 정부는 약 171억 달러 상당의 암호 자산,
비롯한 암호화폐를 코인베이스에 보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SEC의 바이낸스 조사가 중단됐고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뭐 일단락됐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하나 알아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진행을 해서 비트코인도 뭐 지금 뭐 횡보하다가 좀 내려갔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흐름에서 바이낸스 역할을 좀 보면은 각국 국부 펀드와 정부가 바이낸스의 자국 암호자산 비축 전략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 있대요. 그리고 트럼프 가문이 추진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도 바이낸스 블록체인을 주요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생각, 또 리턴 여기 써있네요. 정말 가끔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이득이 먼저인지 도대체 이렇게 관세를 때리면서까지 왜 이렇게 하는지. 사실은 처음에는 여기 앞서도 그 기사에서 나왔지만 말씀드리겠지만 비축도 구매를 하고 그렇게 저장하는 줄 알았는데 원래 압류됐던 걸로만 할 거야. 약간 말이 교묘하게 바뀌고 있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본사 설립 검토가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CEO가 공식 본사가 없던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글로벌 본사 설립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곧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진짜로 얘기를 했어요. 바이낸스가 working very hard, 열심히 일하는데 plan for a global headquarter for the exchange.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미국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미국에 또 생기면은 고용 창출도 일어나겠고요. 그리고 분산된 거를 다시 모으면서 약간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글로벌 이제 금융 체계를 바꿀 건데 결국엔 거기에 리플이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비트패스 고정 댓글로 4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 돼요. 신청 온 것 중에 연락처 없이 그냥 하는데 저희가 뭐 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련돼서는 이제 차트 분석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내놓고요. 트럼프의 정책이라든지 뉴스 관련해가지고도 저희가 꾸준히 업데이트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가 생각보다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코인 시장은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무한한 상승이나 무한한 하락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분석하고 내 시드 내 머니 지키고 더 나은 전략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 이제 참가하실 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글 폼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XRP 다시 이제 $2 붕괴 위기하면서 하락세 지속이 약간 우려되는 얘기가 4월 17일자로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전반적인 세계적인 거시적 경제 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보면요. 현재 상황이 XRP가 현재 2불선에서 근처에서 불안정한 움직임 보이고 있고 하락 추세 채널에 내에서 갇힌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건 맞죠. 좀 나올 줄 알았어요. 60일 유예하면서 저도 깜빡 속아가지고 SEC 드디어 발표했나 그랬는데 결국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26일 이제 EMA 같은 경우는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최근 반등 시도 역시 해당 라인에서 저지됐고요. 52ED EMA도 이제 위쪽에 존재해서 이중 저항 구조가 형성돼서 단기 상승 가능성이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고요. 거래량 및 기술 지표를 보면은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아 상승에 대한 매수세가 부족하고 지속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이 2.1 수준이지만 강한 매수 지지가 없어서 1.95까지 지지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하락하면 1.65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RSI가 47.74로 중립 구간이네요. 반등 신호나 강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추락 하락 전 조정 및 횡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면은 이 존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가냐 마냐 이제 위에 올라가냐 안 가냐고 사실 50에서 지금 약간 매도라고 봐야 될까요? 조금 상승이 없는 기류로 좀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있다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시나리오를 좀 보면은 2.13에서 2.22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더 깊은 조정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고 $2도 심리적으로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채널 하단의 1.9 이하까지 하락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현재 명확한 상승 촉매, 그러니까 재료, 호재가 없기 때문에 약세 시나리오가 우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트럼프가 또 관세 얘기하면 확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 또 지켜볼 필요성도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XRP 기술적 심리적 지지선이 $2 방어 못하면 추가 하락이 본격적으로 될 수가 있고, 시장의 전반적인 반전이나 강력한 뉴스 없이 단기 상승 전환은 어려워 보이고, 거래량 부족으로 저항성 압박으로 인해 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보수적인 접근 지금 권장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에서는 just drop a like if you bought XRP under $1. $1 밑에까지도 있었고 약간 좀 깊은 조정이 있다. 아직도 홀드해라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또 있죠. XRP ETF 호재가 먼저 승인될까, 솔라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유동성과 규제 변수에 달랐다고 했지만 어쨌든 나오는 것은 현실화되고 있죠.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오늘 헤럴드에서 나온 거죠. 비터, 이더, 테더 다 올랐는데 리플만 4월 거래량이 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심리 구간이 좀 2부대로 지금 계속 환고하면서 지금 좀 안 좋다고 방금 앞서 나왔던 영향이 좀 크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석가들도 그렇고 XRP는 약간 현재는 현물 ETF 기대감에 옵션 시장에서 XRP 하락 배팅 우세라고도 하지만 ETF 스토어 CEO가 XRP 현물 ETF 조만간 출시 전망하면서 정말 시간 문제다. 조만간 나올 것이다. 요게 조금 내려갔다가 이제 세력들이 붙거나 이유야 어떻게 됐건 한번 확 띄우기 전에 지금 약간 소위 얘기하는 개미털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텔레그램 저희가 연락처 남겨주셔야 되고요. 방송으로 가끔 보여드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차트 분석과 또한 어떻게 내 자산 이렇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꼭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리플의 전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이제 불안정성과 약세 추세 속에서 이제 단기 조정 가능성 확대됐고요. XRP가 현재 이불선 아래로 하락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하락 추세 채널과 이중 EMA 저항 에 의해 기술적 반등이 여력이 좀 제한되고 있고 조금 횡보 중이고 좀 강한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거래량 감소와 RSI가 이제 중립 구간에서 조금 더 치우쳐지면서 이제 매수세 부재 의미하고 이는 1.95선 이하 추락 가능성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심리적 지지선이 $2고 부른 시에는 급격한 매도세 유입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효과하고 글로벌 제도권 진입 가속에서 중장기 성장은 그래도 괜찮다고는 봐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바이낸스 제재 완화와 이제 암호화폐 규제 환경 개선이 되면은 XRP 제도권 내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건 좀 중기적입니다. 장기적이도 아니고 중기적으로는 8월 달에 모든 법이 이제 한다고 상원의원도 얘기했고 또 ETF도 나오고 하면은 조금 중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바이낸스가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자문 계속 물어보고 있다잖아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직접 인터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공신력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비트코인 준비금 설계에 관여하고 있고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 트럼프 가문 프로젝트 기술 플랫폼으로 XRP 생태계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본인들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ETF가 먼저겠죠. 그 결론적으로 이제 XRP가 단기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 디지털 골드 역할을 할 수 있는 확대 기반이 이제 점점 생기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성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